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랑종 제작진이 만들었다고 홍보를 한 태국 영화를 엊그제 보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거 되게 랑종은 정말 인기가 많았고 그 시간대가 정말 많았어요. 영화 시간대. 근데 이번에 본 사반이라는 이 태국 영화는 시간대가 너무 아침 일찍, 너무 밤 늦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엔 못 일어나니까 엊그제 밤 11시에 이제 혼자 보려고 예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 나 오늘 늦어. 나 오늘 영화 보고 들어가. 1시쯤 들어갈 거야 했더니 엄마가 안 돼! 이러면서 같이 봐! 이러는 거예요. 안 돼! 빨리 와가 아니라 네. 같이 봐! 와. 얘가 미쳤나? 이렇게 무슨 그 영화를 혼자 본다고 위험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혼자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영화관에 엄마랑 저밖에 없더라고요. 우와. 진짜 무서웠겠다. 그래서 처음 들어갔을 때 엄마가 더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네, 그래서 엄마 왜 그래? 이게 내가 옆에 있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기하다. 실제로는 무서워하시는구나. 영화는 재밌게 보시면서. 네, 영화가 무섭다기보다는 그 시꺼먼 넓은 영화관에 둘밖에 없다는 게 무서우셨나요? 저는 어차피 도움이 별로 안 되고 이 넓고 무서운데 둘밖에 없는 게 신기하다. 무서우셨나 봐요. 저는 그런 건 안 무섭거든요. 그래요? 전 그런 건 진짜 1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혼자 그냥 극장 가거나 사람이 없는 곳에 있는 거 괜찮아요. 그래요? 이게 되게 신기하다. 담력이 폐가 체험 이런 것도 가능하시지 않을까? 그런 거 별로 안 무서워하긴 해요. 가실 일은 없겠지만. 네네네. 오, 탱커시다. 아, 그런 건가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또 역설적으로 그런 영화를 봤을 때 잔상 남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네, 그거는 싫어하는데. 근데 그런 공포는 아닌가 봐요. 그냥 찜찜한 거지.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내 머릿속에 도는 게 싫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무나 문 잘 열어주는 거 보면 제가 겁이 없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화관에 이제 저희 엄마랑 저랑 둘이 단둘이 전세를 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우리 말고는 없으니까 이제 무서운 뭔가 귀신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와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무서운 장면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환영의 박수를 쳤더니 덜 무섭더라고요. 괜찮네. 네, 아무튼 그러면서 이렇게 잘 즐기면서 봤는데 이 랑종은 2021년 올해 개봉된 작품이고 최근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사바는 제가 찾아보니까 4년 전 2017년에 이미 개봉된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랑종보다는 훨씬 빨리 나온 영화고 랑종에서 영매 역할을 맡았던 그 님이라는 아주머니 배우가 또 이 영화에서 무슨 가정부로 등장을 하세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은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이 사반이라는 영화 사반이 태국어인데 맹세라는 뜻이래요.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이렇게 랑종처럼 길게는 얘기할 건 없지만 그래도 줄거리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1997년 방콕 15살 중학생 절친 보험과 이브는 IMF로 건설이 중단된 부모님의 사톤 타워에서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약속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보험은 홀로 살아남아 도망친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자살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이브라는 친구가 먼저 되게 총으로 자살을 하는데 그냥 빨리 이렇게 가버려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무서워서 막상 죽으려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친 거죠. 죽은 친구를 내버려두고. 네, 그래서 홀로 살아남아 도망친다. 그리고 20년 후 건물 완공을 위해 사톤 타워에 방문한 봄과 봄의 딸 벨. 그곳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낡은 삐삐를 발견한 딸 벨은 이후 무언가에 홀린 듯이 기이한 행동을 보이고 봄은 딸에게서 죽은 친구 이브의 흔적을 느끼며 점점 공포에 휩싸이는데 이게 줄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까 그 랑종이 그런 태국의 지방 그 지방이 배경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수도 방콕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 태국의 방콕 도시를 되게 잘 감상할 수 있었고, 근데 네, 이게 2시간 가까이 되는 러닝 타임이었는데 이것도 랑종보다는 확실히 덜 무서웠어요. 네. 하도 센 걸 봐가지고. 네. 좀 기대를 하고 갔는데 덜 무서웠고, 그냥
2시간 가까이 되는 러닝 타임이었는데 지루하지 않게는 봤는데 그냥 볼만하네, 재밌네 이러고 보고 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친구가 중학생 여자의 친구 둘이 이렇게 같이 동반 자살을 결심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친구가 먼저 이렇게 죽잖아요. 버리고 도망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먼저 죽은 이 친구의 원혼이 이렇게 약간 악귀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남은 친구를 계속 괴롭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딸까지 이렇게 노리고 결국 딸이 이거 스포긴 한데 딸이 결국 굉장히 안 좋게 돼요. 죽지는 않지만 굉장히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는데 정말 친구였잖아. 저렇게까지 괴롭혀야 돼? 정말 악귀 같은 이러면서 봤어요. 그러게요. 네. 그릇이 좁았네요. 네, 그릇이 좁았어요. 네. 배신감을 강하게 느꼈을 수도 있죠. 같이 그렇게 이해할 죽기로 수도 했는데. 있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또 그래도. 선택이잖아요. 그러게. 네, 그래서 좀 그 이미 죽은 친구 귀신이 참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혼자 가기 외로웠나? 그런가 봐요. 너무 속상했나? 네. 그래서 약속하고 목숨을 건 약속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배신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라면 그럴 거냐라고 묻는다면 얘기는 좀 달라지지만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함부로 약속하지 말자는 교훈이 있네요. 네, 교훈적인. 네. 그래서 그 친구 귀신 결국 너무 원망스럽고 배신감이 크니까 그게 악령이 됐나 보죠.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람한테 배신 당하면 정말 이렇게 막 이빨 갈리듯이 막 이렇게 너무 열받기도 하잖아요. 맞아. 그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네, 아무튼 아주 충격적인 건 없었군요. 네, 그냥 네, 이거 랑종에 비해서 되게 이렇게 네. 그래서 자극적인 장면도 없고 그렇게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엄마랑 이렇게 수다 떨면서 봤는데 이렇게 뭔가 박수도 치면서 어서 오세요. 아무도 없으니까. 네, 아무도 네. 없으니까 전세 냈으니까 막 이렇게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봤는데 뭔가 이렇게 막 무서운 게 나올 것 같은 장면에서 그냥 엄마랑 같이 에이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타격감은 없었어요. 예. 좀 더 무섭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남더라고요. 롤러코스터 좋아하세요? 네네네. 네네. 은길님들 롤러코스터 좋아하세요? 네, 아, 네네네. 혹시 셔터랑 비교했을 때는 어땠나요? 아, 네. 이제 셔터 얘기로 마침 넘어가려고 했었는데요. 네. 셔터가 2004년에 개봉된 영화고 네. 랑종이랑 같은 감독이잖아요. 네. 제가 이제 오는 길에 셔터 그 유튜브에서 추격시킨 영상을 또 계속 보고 왔는데 이게 좀 오래된 영화지만은 지금 봐도 그렇게 유치하지 않고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화 내내 뭔가 영화 화면 그 장면들 화면 내내 뭔가 칙칙한 초록빛이 돌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랑종도 약간 칙칙하거든요, 내내.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이 감독이 좀 추구하는 그런 영화의 색감이 아닌가, 영화의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러면 빨리 이 셔터 줄거리도 빨리 얘기해 볼게요. 천천히 얘기하셔도 돼요. 보셨어요, 전혀 안 혹시? 빠르셔도 네, 돼요. 셔터 어제 보고 왔어요. 아, 보셨구나. 와 멋지다. 여기서 셔터는 그 셔터 내린다 할 때 그 셔터인가요? 카메라 셔터. 카메라. 카메라 셔터입니까? 네. 네, 줄거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25살의 사진작가 턴과 그의 여자친구 제인, 대학 동창회 결혼식에 다녀오던 길에 그 둘이 한 여자를 차로 치고 만다. 두려움에 뺑소니를 치고 마는 그들. 다음날 턴은 자신이 찍은 사진 속에서 형체를 구분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발견하기 시작한다. 두려움의 원인을 찾아 결국 사고 현장을 다시 찾게 되는 그들. 그러나 그 도로 위에선 어떤 사건, 사고도 보고된 바가 없다. 점점 더 혼란과 공포 속으로 빠져드는 턴과 제인. 뿐만 아니라 턴의 대학 동창들은 하나둘 의문의 자살을 시작하는데 턴과 제인은 의문의 사진들이 찍힌 현장을 찾아 다시 셔터를 누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진 속 그것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언제나 당신 옆에 있다.
당신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들은 바로 당신 곁에 서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느낌표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랑종은 정말 그냥 신이 그냥 무작위로 내려와서 이렇게 괴롭히잖아요. 근데 이 셔터는 정말 인과응보예요. 이 영화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인과응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봤더니 그런 어떤 원혼이 주인공들을 자꾸 괴롭히거든요. 알고 보니까 주인공이 잘못을 크게 저질러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었네요. 네네네. 인과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셔터에서 그 귀신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여자 귀신인데 알고 보니까 이 주인공 턴이라는 남자의 전 여자친구였고 이 턴이랑 친구들이 턴의 친구들이 그 전 여자친구를 어떻게 막 강간을 하는데 턴이 그거를 사진을 찍어요. 네?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강간을 하고 있고 야 너 이거 사진 찍어 우리 친구잖아 사진으로 남겨 이렇게 친구가 막 얘기하니까 그걸 얘기를 고지고대로 들으면서 그 강간 현장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그 남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뭔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욕이 올라. 그죠. 네. 욕하세요. 네, 그래서 삑삑삑삑삑. 네,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이 죽고 그냥 악령이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너무 잔인한 짓을 했고 또 배신을 저질렀으니까. 그래서 네, 정말 인과응보를 말하는 영화였어요. 근데 아까 랑종에는 귀신이 뭐 등장하지 않았고 이 셔터는 아주 그 귀신의 모습을 잘 보여줘요. 적나라하게.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귀신 모습이 되게 소름 끼치게 잘 표현을 했어요. 네. 유치하지 않게. 살짝 좀 옛날 영화 살짝 유치한 건 있었지만 되게 보면은 소름 끼치고 오금절이거든요. 천장을 막 걸어와요. 그런 거라든지 죄송해요. 네, 괜찮아요. 저는 반응이 좋은 편이라서 상상을 하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남자 주인공 귀신한테 도망치려고 막 그 건물 외벽에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여자 귀신이 거꾸로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요. 그 모습도 굉장히 그 장면도 굉장히 무서웠고. 이 귀신은 정말 약간 전형적인 귀신이네요. 네, 우리 왜 맞아요. 예전에 무서운 얘기할 때 창문 밖에 왜 5층 건물인데 창문 밖에서 막 인사하는 귀신 있고 왜 콩콩 귀신 머리만 이렇게 콩콩 귀신 있고 막 이런 것처럼. 네, 그래서 전형적인 귀신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짜릿하게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귀신을 소재로 쓰는 거지 사실은 안에 있는 내용들은 좀 다른 의미를 담네요. 그냥 공포 영화라는 장르를 뒀을 뿐이지 주제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소재가 같을 뿐이지 주제는 완전히 다르네요. 네, 맞아요. 네. 그 영길님이 어제 보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이게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렇게 사다리를 거꾸로 내려오는 장면도 좀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그 영화 전반적으로 이거 나올 것 같은데 하는데 이렇게 팍 튀어나오는 그걸 점프 스퀘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점프해서 이렇게 놀래키는 것처럼 이렇게 귀신이 팍 튀어나오고 소리도 이렇게 날카로운 소리 확 넣고 요게 점프 스퀘어고 되게 좀 고전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거를 되게 적재적소에 좀 잘 배치해가지고 맞아요. 이거 나올 것 같은데 하는데도 정말 나오면은 놀래버리는. 네, 그래서 정말 잘 만들었네. 보면서 욕이 막 많이 왜요? 네, 보면서 만들어서? 너무 무서우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옛날 영화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뭐 공포 영화 이렇게 즐겨보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네. 그냥 영화 자체를 잘 만들었다 그러면 보는 경우는 있어도 그 영화를 만들 때 그 지금 얘기한 플롯이나 이런 거는 사실 로코에서도 나올 수 있고 어디서나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공포 영화가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사람의 공포심을 자극할 무언가가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말씀 그대로요. 네. 네네. 공포심을 자극하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짜릿함을 느끼게 되고 짜릿함을 느끼는 동시에 공포감을 느끼고
너무 뻔한 얘기인데요. 근데 궁금했던 게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전쟁 영화를 자주 보는데 그 전쟁 영화가 주로 저는 실제 있는 전쟁 영화를 보는 거지. 예를 들어 SF성 같은 경우는 그건 그냥 SF라고 받아들이고 말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실제 있었던 전쟁 상황을 영화화한 걸 보고 있으면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호러는 저거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공포스러웠을까. 그건 귀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공포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그런 쪽으로 바라봐서 도리어 어떻게 보면 호러 영화를 봤을 때 찜찜함은 남아요. 저도. 그러니까 비슷한 게 도덕님이랑 저랑 비슷한 게 그거예요. 찜찜함이 남아서 안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친절한 금자씨나 올드보이 같은 거 싫어하는 이유가 뒤에 자꾸만 잔상이 남아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곡성은 잔상은 안 남거든요. 그거는. 아 그래요? 네, 곡성은 곡성도 안 잔상이 안 봤어. 남아요. 그거는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위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남아요. 그럼 막 살인 뭐 스릴러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겠네요. 살인 스릴러도 이제 어떤 장면이 그러니까 너무 상상을 자극하는 건 싫어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탐정 영화 같은 경우는 살인 사건이 없으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그냥 받아들이는데 그 이상으로 찜찜한 걸 싫어해요. 전 좋던데. 그러니까 그냥 네. 아주 단순하게 그 귀신이란 걸 믿지 않고 그 자체 어떤 플롯에서 오는 스릴감만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약간 유희처럼 놀이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그래서 저는 셔터라는 영화를 보면서 또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이 사진을 찍는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사진을 찍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폴라로이드 이렇게 찍혀져서 나온 그 폴라로이드 여러 장이 있는데 뭔가 아래쪽에 뭔가 희끄무레한 그런 게 자꾸 막 모든 사진마다 희끄무레한 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순서대로 이렇게 팔랑팔랑 넘겨보니까 이렇게 기어가는 귀신의 형상이었던 거죠. 이야.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게 봤고 그리고 이제 사고를 아까 초반부에 이렇게 사고를 냈다고 했잖아요. 누굴 차로 치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 남자 주인공이 목이 계속 아프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몸무게를 쟀는데 귀신이 네, 엎여 다니고 몸무게가 있었구나. 120kg가 나온 거예요. 일반 체형인데 그 귀신은 무거운데요. 그러니까 그 일반 남성 체형인데 120kg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한 추가로 한 50kg대의 뭔가가 이제 얹혀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 목 위에 어깨 위에 뭐가 있는지. 네, 그래서 사진을 그냥 봤을 땐 보이진 않지만 사진으로 보니까 어깨에 여자가 앉아 있고. 뭐가 있었구나. 네네. 이거는 또 차태현의 그 영화 뭐죠? 고스트. 온 가족이 어깨 맞죠? 위에. 네, 맞아요. 로보스트. 그런 공포 영화인가요? 아니요, 코미디 영화예요. 차태현이 공포를 찍었을까요? 헬로 고스트. 맞아, 헬로 고스트 맞습니다. 맞아, 기억난다. 굉장히 많이 엎여 있었어요. 엄마, 아빠, 남동생까지 맞죠? 되게 가슴 따뜻한 이야기예요. 분명히 귀신이 나오는데. 그렇군요. 그리고 그런 코미디 개그맨들 하는 무슨 개그 프로에서 업고 나온 거 있었는데 왜 이렇게 무거워 하면서 업고 나오고 이런 거 개그로 그런 소재를 채택한 적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어깨 위에 이렇게 사람이 타고 네. 있는. 타고 있는데 본인은 몰라. 그냥 타고 있어서 너무 무겁다고 느끼는 그런 거. 소재로 채택될 만했네요. 좀 일반적이네요. 이건 조금 일반적이다. 근데 굉장히 잘 만들었나 봐. 그러니까 볼만하다고. 그러니까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설정은 여기저기서 따올 수 있는데 네, 그걸 네,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 굉장히 내용 자체는 진부한데 네. 네네. 진부하고 뭐 이렇게 올라타 있는 것도 사실 좀 많이 쓰던 옛날 맞아요. 무서운 네, 얘기에서도 많이 쓰던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연출을 정말 좀 잘했더라고요. 네. 그 폴라로이드를 찍으면서 이렇게 귀신을 찾아가거든요. 마지막에 네. 남자 주인공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얼떨결에 자기가 찍혔는데 딱 그 사진에 나타난 이야. 거죠. 네. 그래 자기랑 항상 찍어야 돼. 셀카. 셀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은 원래 그 공포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애정이 있고 그걸 계속 찍어왔던 감독인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분의 작품 공포 영화 중에 또 샴이라고 있어요. 이거 샴 들어봤다. 네네. 샴쌍둥이의 샴인데 네. 2007년작이에요. 근데 네, 이 샴이라는 영화도 만드셨고 그리고 이 반종 감독이 태국의 뭐 처음으로 천만 감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감독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한국에 무슨 누가 계시 봉준호 감독님이라든지 박찬욱 네네. 네. 아마 그런 거의 뭐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태국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처음 만든 영화도 공포 영화예요? 그건 아니었던 것 아니었죠. 같아요. 네. 네. 공포 영화가 매니아층이 있는 영화라서 천만은 좀. 네. 그래서 또 이분이 만드신 또 샴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이것도 빨리 말 나온 김에 줄거리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샴 쌍둥이는 30%는 태아 상태에서 죽고 60%는 죽은 채로 태어난다. 오직 1%만이 분리수술에서 생존한다. 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핌과 플로이. 어릴 적 영원히 함께하기로 약속한 핌과 플로이는 나이가 들수록 몸은 붙어있지만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침내 15살이 되던 해 1%의 생존율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분리수술을 강행한다. 하지만 플로이는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고 결국 핌만이 살아남게 된다. 16년 후 남편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핌은 어느 날 엄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태국으로 돌아간다. 샴쌍둥이 동생과 어린 시절을 함께한 집에 도착한 핌은 자신과 똑같이 성장한 죽은 플로이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자신 곁에 플로이가 계속 붙어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그녀에게 끔찍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보통 공포 영화들 다 유튜브에서 추격된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개봉 직후에 2007년도에 봤고 지금은 유튜브에 그 추격된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고편만 보고 왔는데 아무튼 네, 이런 영화도 반종 감독이 만드셨어요. 네, 이것도 꽤 잘 만들었더라고요. 무섭게. 네. 네, 아무튼 소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그거를 공포로 몰고 간 거네요. 그쵸. 그게 샴이 그 샴쌍둥이라는 게 몸이 하나인데 이제 머리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그런 형태인 등이 거예요? 붙어 있거나 몸은 두 개인데 등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머리가 붙어 있거나 이렇게. 그냥 궁금했던 건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었나? 영화는요. 네. 그냥 이렇게 몸이 네. 거의 완전한 몸이 두 개가 붙어 있게. 그러니까 샴 중에서는 등이 붙어 있는 형태인가요? 이게 팔 쪽이 붙어 있더라고요. 팔 쪽이? 나란히 이렇게 사람 두 명 붙여놓은 듯한 그런 형태였는데 네네네. 이런 샴은 수술하기 되게 쉬워 보이더라고요. 비교적. 네, 심지어 그러니까 그 어디 서양 쪽에 유명한 샴 쌍둥이 교사인데 지금 교사가 됐다고 하는데 정말 몸은 정말 하나인데 얼굴이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샴 쌍둥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결국 이렇게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교사가 되셨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도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한 몸에 어떻게 머리가 두 개가 붙어 있고 네, 아무튼 그런 샴은 아예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샴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샴이라는 게 저도 이렇게 유튜브 영상 같은 데서 이렇게 썸네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저한테는 사실 이렇게 낯설고 좀 무서운 존재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영화화했다는 게 좀 흥미로우면서도 진짜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보지 않았지만. 네네. 영화 셔터만큼 무서웠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 어떤 공포 영화도 랑종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연길님? 네, 저도 그리고 저는 좀 미드소마를 되게 무섭게 봤어가지고. 네네. 네. 우리 들었잖아요. 네, 그거를 또 듣고 왔는데. 근데 미드소마 정말 무섭게 봤는데 그런 막 팍 튀어나와가지고 놀래키고 이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 미드소마나 랑종이나 이런 데는 거의 없어졌는데 그냥 그 좀 분위기에서 오는 찜찜함 그런 게
좀 더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신선하게 그렇겠다. 느껴지고. 네. 이제 튀어나오는 거는 이제 면역이 됐어. 그러니까 강씨랑 똑같다니까. 이제 아무리 튀어나와도 그 진리가 그러네요. 그렇지. 트렌드가 약간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싶더라고요. 있겠네요. 네. 뭔가 관객들이랑 심리전하는 그런 네. 느낌도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태국의 공포 영화들을 보면서 태국이 원래 공포 영화로 좀 유명하긴 했지만 이번 랑종을 통해서 확실히 태국도 공포 영화가 좀 많이 이렇게 성숙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태국에서도 계속 이런 공포 영화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처음에 여행 얘기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 느낌하고, 그러니까 내가 태국에서 느꼈던 느낌하고 영화 속 느낌은 또 완전히 다른 느낌 아닌가요? 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음. 태국에서는 마냥 이렇게 뭔가 뭐 낭만적으로 활발하게 여행하고 막 다 뭔가 다 이렇게 재밌어 보이는데 공포 영화들은 진짜 찜찜하고 으슥하고 어둡고 이러니까는 그 괴리도 재밌더라고요. 그걸 재밌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전 이제 미국 여행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저도 호러물을 본 게 없는 게 아닌데 그건 분리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오버랩 시켜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좀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좀 그런 스타일. 정말요? 그러시구나. 저는 호스텔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요. 그게 좀 동유럽이 좀 되게 무섭게 묘사가 되거든요.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무섭게 묘사가 되는데 치안은 사실은 그럴 수 어느 정도는 네. 있죠. 네. 거기서 좀 되게 불쾌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구걸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가는 인물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아이들한테 복수를 당해요. 네, 뭐 이렇게 몰려들어가지고 구걸하는 애들이 있는데 동유럽에 그리고 그거 보고 좀 무섭다. 정말 치안이 저 정도 수준인가? 약간. 실제로 그 뉴스가 있잖아요. 뉴스가 있어요. 호스텔인가 그 네. 영화 때문에 네. 그 배경이 어디였죠? 그게 엄청 나라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네, 나는데 그 호스텔 영화 때문에 그 나라의 네. 그 여행객이 확 줄었다. 이런. 잘못했네. 네네네. 감독이 잘못했네. 네. 그렇지. 여행객을 여행으로 먹고 생각해야지. 사는데. 네, 그렇지. 이미지가 이렇게 그건 연결이 돼버려. 완전- 맞아요. 그 비슷한 얘기가 저 대림동 쪽 가면 전철역 네. 기준으로 해서 한쪽에 그 조선족 분들하고 중국 분들 많이 사시는 지역이 가보신 적 있나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 무슨 영화에서 영화에 엄청 험하게 나왔어. 네, 많은 영화에서 거기를 네, 우범지대로 맞아요. 묘사를 해요. 근데 사실은 안전하지 조금 위험하대요. 우리나라 치고는.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영화로 하면 좀 극대화 시키니까. 맞아요. 우리는 미국 영화 보면은 계속 총 쏘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쵸. 제가 미국을 수도 없이 다녔지만 총 쏘죠. 저는 미국에서 1년 살아보기도 했지만 총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총기 사고가 있는 걸 보긴 했죠. 언제요? 그 살던 아파트 옆인가. 이렇다는 얘기를 저도 전에만 들었던 거지 전 실제로 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폴리스 가드 쳐놓고 그랬었어요. 네네 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네. 저는 뭐 근데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직접 경험하시지 않으면 별 타격이 없으신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좀 과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그래서 맨하탄에서 뒷골목 들어가거나 이런 짓은 안 합니다. 위험하다는 거 뻔히 아는데 으슥한 데 들어가면 당연히 네, 뭐 사람 없는 데 가면 누가 어떻게 하면 그렇잖아요. 그쵸. 당연히 위험하다는 건 알죠. 그냥 여담인데 옛날 그 네. 진부한 공포 영화 중에서도 이렇게 하지 말란 거 꼭 하고 해보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 꼭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를 입는 그치. 등장인물들 있잖아요.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시는 분이 출장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굉장히 좀 그랬었나 뭐 좀 약간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그런 데 갔어요. 그래서 거길 왜 갔어? 그랬더니 그냥 모르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느낌 자체가 싸하면 안 들어가거든요. 그냥 빨리 나와버리든가. 네. 그러니까요. 이게 다 위험에 대한 알람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네. 쓸데없이 그런 것 같아요. 모험심이 영화 그 모험심은 영화로 즐기는 걸로.
일상생활에서 조심하는 걸로.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와 우리 이야기 즐겁게 몰입해서 정말 시간이 금방 갔어요. 그렇네요. 네.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다 하신 건가요? 네, 다 제가 메모해놓은 거 다 얘기했어요. 오늘 이렇게 그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신 아짱님은 진짜 아짱님 괜찮으시겠어요? 네,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오히려 흥미로웠어요. 이게 제가 모르는 분야잖아요. 모르는 분야에서도 막 이런 뭐라 매력이 있구나를 알게 돼서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분이 뭐 공포 영화 얘기하실 때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구나 좀 더 앞으로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았어요. 역시 스펀지십니다. 맞아. 오늘 함께 조인해 주셔서 너무 저희가 다행이었어요. 영화를 보고 오셔서 진짜. 아무도 모르고 있는. 연길님, 네. 네, 저는 좀 이런 자리가 정말 귀하거든요. 그래서 공포 영화 얘기를 못 해요. 네, 할 수가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찜찜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여자친구는 공포 영화를 안 보거든요. 저는 안 봐가지고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못 하는데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친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로맨틱 코미디. 저런님하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런 그렇군요. 뭐 사랑의 불시착 이런. 아이고 그렇군요. 네, 저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세 번째 스한 작가님 얘기를 지금 듣는 건데 그 전에 못 느끼던 뭔가 포인트를 잡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스한 작가님이 어떤 완성도에서 만족스러워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요런 의외의 것이 이렇게 딱 구현되는 게 이게 아주 재밌었어요. 뭐 어떤 초록색 어두운 침침한 색깔이 저한테는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어떤 포인트들이 나만의 어떤 색깔로 예술적으로 딱 느낌이 오는 그 포인트를 즐기시는구나. 네. 좀 느껴져서 이거구나. 오늘 조금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마이크를 안 던지시고 가는군요. 마이크 던졌어요. 네. 던질게요. 네. 저는 중간에 말씀하셨던 영화 지금 만들 생각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기대가 돼요. 어떤 연출을 하실지. 그러니까 스토리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연출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더 강하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캐릭터를 잘 살리거나 하거나 아니면 그 분위기 똑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세트를 만들고 아까 색채 이런 것도 얘기하시고 소리 이런 것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내실지. 저도 앞으로 연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귀신 연기 해보고 싶네요. 연기도 해보는 거 매력적일 것,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응원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제가 오늘 열심히 준비를 잘 못했는데 이렇게 잘 도와주시고 같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앞으로 준비 안 해오시는 걸로. 준비하지 않은 걸로. 네, 아무튼 정말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